입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 소곤소곤 안녕하세요. 우르게 스피노프입니다. 우리가 네. 정규 교육 과정은 끝났지만은 통합 이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 강의는 저희가 듣지 못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소개해 주실 김미라 강사님이시고요.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전공하셨고 석사 과정을 밟으셨고요. 충주 세종 어린이집에서 원감으로 20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린이집 우수 사례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상까지 받으셔가지고 정말 경험도 많고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을 많이 느끼신 강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린이의 심리는 뭘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 강의를 맡은 김미라입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충주 세종어린이집에서 네, 3년 더 플러스해서 23년 동안 아이들과 교육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그 한 20분 전에 먼저 들어서 실장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너무나도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하고 첫 대면을 하니까 기분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다들 일하시고 집에 오셔서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또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1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수업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그 유아동 계층에 전달하고자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네, 첫 발을 응원할 수 있는 자리라서 더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충주가 충청권 최초의 그 아동 친화 도시 사업을 추진한 지가 몇 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에도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 전문가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 앞서서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았을 때 우룩이랑 관계된 또 어떤 문화 그 자산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또 사회생활이나 어떤 가정 일을 다 하시고 지금 인생의 좀 후반기에 접어주신 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고 너무나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한 교육기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보람 있고 유익한 일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쉬면서 집에만 있으면은 사실은 막 무기력해지고 가사 일도 너무 힘들고 한데 딱 출근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제잘제잘거리고 와서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기고 막 하지만 거기서 에너지가 정말 너무 샘솟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곧 실습 나가보시고 기관에 가보셔서 우리 아이들 만나시겠지만 진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넘쳐나고 엔돌핀이 아마 솟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요. 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보통 그 선생님들께서 잠깐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됐, 됐죠? 보이시나요? 예, 보여요. 이제 보이시죠? 네. 네. 그 아이들이랑 첫 기간에 가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 유아기 연령대는 보통 어린이집은 뭐 0세부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만 3세에서 만 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살에서 7살 아이들 그리고 취학전의 아이들하고 함께 수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나이가 한 살씩 또 줄었잖아요. 그래서 4살에서 6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헷갈리시니까 그냥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5살에서 한 7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는 정말 아가들이에요. 그런데 또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예쁘고,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이 밝고,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어떤 지식의 그 활동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들과의 관계 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물론 반갑고 설레이고 예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난 선생님을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낯을 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계심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 너무 낯 가리거나 낯설어하거나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먼저 아이들한테 즐겁게 다가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 생각을 읽고 아이들처럼 다가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또 선생님들께서 내가 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가야 한다 그건 아니고 먼저 가셔서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맞이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는 신뢰감이에요. 선생님들이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즘 사실 교육을 너무 많이 잘 받아갖고 물론 이제 경계심이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다가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아동 그런 학대나 어떤 성범죄 이런 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이들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처음 만난 선생님들하고는 먼저 다가가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지 궁금해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시는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또 아이들 자녀 이제 그리고 손주 막 이렇게 키워보셨을 텐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부모님을 대신하는 제2의 양육자이거든요. 그래서 한 기간에 이제 생애 처음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은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선생님의 존재가 어디서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기관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 뵙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또 할애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어떤 신뢰나 아이들한테 그런 호감도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의 어떤 첫인상, 네, 첫인상이에요. 저도 아까 첫인상을 이야기했는데 첫인상이 그 낯선 사람에 대한 아이들이 어떤 자극제공자로서 나한테 지식을 전달해서 온 선생님 이런 거 그런 것보다 내가 봤을 때 저 선생님은 예쁜 선생님, 착한 선생님, 그리고 나한테 친절한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좋은 선생님은 정말 나한테 상냥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사는 누가 먼저 할까요? 인사. 선생님.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 할까요? 선생님? 네, 요즘은 내가 먼저. 누구든 내가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먼저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는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무의식 중에 갑자기 선생님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됐어요. 네, 아이들이랑 하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만큼은 이게 모션이 커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적극적이고 표현력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우 낯설고 막 너무 난 그런 거 오그라들고 못하겠어요 하는데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너가 누구구나 이렇게 그래서 막 그 거한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우와 우리 선생님 좋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아이들한테 다가가실 때는 첫 만남 때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기관 가실 때는 아마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명찰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명찰을 아마 차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고 공감할 때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선생님들께서 처음 본 아이들한테 어머나 누구누구야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너는 너무 예쁜 머리띠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자친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요즘 여자친구들 다 공주 옷에 공주 신발 신고 머리띠하고 머리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가셔서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먼저 외모적인 평가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먼저 선생님 반가워요. 누구세요? 언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막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너희들이랑 같이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온 누구누구 선생님이야.
근데 너희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만나기 위해 선생님도 설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이 첫 그 이미지 형성이 바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들어는 보셨죠. 자기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외모를 뭐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는 어떤 표정 그리고 인사 그리고 용모 태도 그리고 자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다 뭐 똑같을 순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관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명이 계신데 그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선호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적극적인 선생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냥 뭐 머리가 길고 예쁘고 날씬하고 이게 아니고 어머니들은 일단 적극적인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봤을 때 외모적으로 예쁘거나 젊고 뭐 이런 아이 또 그 아이들의 어떤 또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어쨌든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항상 좀 목소리도 좀 크게 하시고 아이들한테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처음에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소로 이제 다가가고 아이들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는 교사는 진짜 최고의 매력적인 그 선생님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따뜻한 배려가 이미지 메이킹의 기본이라는 그거를 선생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내가 아이들한테 오늘 너무 잘 보여야겠다 이것보다는 아이들하고 오늘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 정말 선생님이 즐거워하셔야지 아이들도 즐겁거든요. 그리고 원에서도 어머 우리 선생님들 너무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5분이요? 네, 뭐 5분 그리고 한 길게는 정말 10분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5분에서 10분 그 이상은 한 20분 정도인데 어떤 자리에서 만약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할 때 그 손유희가 있어요. 뭐 곰새말이를 하면 곰새말이가 이렇게 해서 하는 유희나 아니면 노래를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미디어 시청을 통해서 그 정도는 아이들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는 앉아서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은 막 몸을 비틀고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구육이 조금 익숙해져서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다 편안하게 물론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앉아서 들으실 수 있는데, 저도 강의를 또 듣는 입장으로 가면은 30분 지나면 몸이 너무 많이 막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던 또 근육도 쓰게 되고 해서 아이들한테도 편안한 그 자료를 또 제공하고 어떤 활동적인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자유놀이 아이들이 권리 주체가 돼서 자유롭게 원해서 놀거나 실외 놀이터에서 노는 그 놀이 같은 경우는 사실 1시간 이상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내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은 2시간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앉아서 할 때는 네, 시간이 짧다는 거 그리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시간을 조금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어떤 활동은 한 2, 30분을 정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고, 우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신뢰감 형성한다면 자극 제공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자극 제공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수업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은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같이 막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영유아 제가 여기 존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처음 뵙고 제가 주무르지만 저는 사실 그 대면 수업을 좋아해요. 선생님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다가가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데 어느 날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교육이 익숙하다 보니까 줌으로 이제 하니까 사실 시선을 어디다 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시 선생님 지금 어디를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존중하는 또 마음에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되게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웃어주시잖아요. 여기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근데 저희 부모 교육이나 뭐를 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그 화면을 다 꺼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꺼놓으니까는 목소리만 들리고 이 상호작용이 사실은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화면으로서 선생님들 제가 보니까 뭐 여기 은정 선생님, 뭐 정영주 선생님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니까 그래도 친근감이 들고 해서 우리 아이들도 마침 현장에 가셔서 아이들을 직접 얼굴을 대고 이름을 알고 지내면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유아에 대한 존중인데 존중이라고 하면 그 나이가 적은 사람이 어른에 대해서 존경이나 그런 존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지 아이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 정한 그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은 아동의 권리가 생존권, 그리고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말만 들어도 아마 편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여기서 생존권이랑 보호권을 일단 뺐어요. 빼고 발달, 참여,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감수성, 공감적인 배려와 이해.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듣다 보면 너무 쉬운 말들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런 그 권리라고 하는 거는 생존권은 태어나서 어떤 환경으로부터 기본 욕구를 또 제공받기 위해서 권리를 먹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일상적인 아이들이 먹고 자고, 그리고 부모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존권이 있는 거고, 또 보호권도 아이들이 어떤 학대나 차별을 받지 않고 어른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뺐는데, 과거에는 생존이나 보호권이 아동에 대한 그 권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발달하고 참여권이 조금 이슈가 됐어요. 더 많이 아이들이 학습적인 것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참여하여서 아이가 자기 의견도 내어놓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유아기 때부터 성애부터 아이들한테 결정적인 그 존중을 배우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셔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발달권이나 참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극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또 뭐냐면 여기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란 표현이 뭐냐면 돌발 행동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수업을 하다 말고 막 울어요.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가거나 아이가 갑자기 안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럴 경우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굉장히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우는지, 왜 이 수업을 지금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지, 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지, 이런 거를 민감하게 파악하셔서 그 아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아이한테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는 그 원에 담임 선생님의 보호하에 아마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경우 선생님들이 돌발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아이를 와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신다거나 아이한테 물어봐 주실 텐데, 어쨌든 선생님들도 그런 수업 진행에 있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다 수업을 하기 전에 앉혔어요. 앉히고 인사를 하시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배울 그 동화가 있어요. 선생님 들려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자꾸만 일어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한 20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이 계속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두리번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뭐 말로 한다면. 누구 친구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집중 안 할 거면 저기 뒤로 가세요. 누구 친구 집중 안 하니까 저기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을까요? 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사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생각하는 의자가 교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도 생각하는 의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생이랑 다툼을 했거나 친구랑 다툼이 했거나 수업에 방해가 가면 생각하는 의자로 가세요.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서 한참 생각하고 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아이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생각하는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앉히면 큰일 나요. 아동 학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방임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의자로 가세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저도 기억에 나거든요. 수업에 방해된 친구가 있으면 뒤로 나가 서 있거나 아니면 복도에 나가서
내쫓겨 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왜냐면 그 아이의 어떤 수치심이나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도 없게 됐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공포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먼저 아이가 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왜 친구하고 다투게 됐는지를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꾸만 일어나면, 나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 친구 지금 어디 불편한 거 있어요? 왜 일어났어요? 하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 친구 이렇게 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친구야, 근데 자리에서 왜 일어났을까? 하고 부드럽게, 상냥하게, 예, 이야기를 해주시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 왜 일어났니? 하고 억양부터 무섭게 하면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상냥하게 우리 친구 지금 어디 불편해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앞에 친구 때문에 안 보여요. 자리가 좁아요. 옆에 친구가 저 자꾸만 팔로 쳤어요. 이런 식의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바로 민감하게 아, 그랬구나. 앞에 친구 때문에 안 보여서 일어났구나. 하는 게 바로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네, 그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이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 때문에 안 보였으니까 선생님이 잘 보이는 자리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럼 여기 와서 앉아볼까? 이렇게 해서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시고 어떤 대안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돌발 사항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아이가 무작정 앞으로 나오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거나 했을 때 안 돼요, 안 돼요 보다는 왜 그랬니? 뭐가 문제일까? 먼저 같이 공유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니까 선생님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대안책까지 같이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앉혔을 때 오늘 자리가 좁았나 보다. 다음번에는 이 배열 말고 다른 배열로 앉혀야겠네. 이런 또 생각이 드셔서 다음번 또 수업 준비하실 때는 그렇게 또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유아의 눈높이 그리고 공간이나 장소가 협약할 때는 좀 큰 장소 그리고 어떤 대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선생님들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는 뭐냐면 아이들이 가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실장님 통해서 들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요리도 있고 동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가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따분해한다거나 어렵거나 막 그런데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음악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금도끼, 은도끼 동화를 들려줬어요. 그 4살 친구들한테. 근데 그러면서 노래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노래로 풀어가는 거예요.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노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동화를 들려드리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10명 중에 한 명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지 했더니 우리 어른들은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을 알지만 아이들은 산신령도 모르고 금도끼, 은도끼라는 것도 너무 생소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 세대가 변했는데 예전에 그런 거를 가지고 풀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거기 선생님이 무슨 방귀대장 뿡뿡이 막 이런 거 노래를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신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중요한데 거기다가 너무 오래된 산신령이나 어떤 도깨비 막 이런 걸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옛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 돼서 이번 주제가 갑자기 아이들하고 너무 어려웠거나 따분했다 아니면 지루했다 이러면은 선생님들께서 다음에 또 그거를 고려하셔서 다른 거를 바꾸셔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해서 너무 많이 오늘 막 게임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재미나게 할 줄 알았더니 다 막 싫어해요. 막 힘들어하고. 그럼 그 수업 오늘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내일은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선생님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내일 다음번에 더 즐거운 또 그 수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 있어만 한 그런 이야기거리,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도 이제 원으로 찾아오는 어떤 숲 해설 선생님도 만나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우리 선사 유적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숲 해설 선생님들은 지금 연령대가 거의 50, 60, 70 그 초반까지 선생님들이 계세요. 시니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숲 체험을 가면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정말 숲을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인성적으로,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뭇잎이나 꽃잎을 이렇게 하나씩 아이들한테 꽃반지를 선물을 해주거나 해서 아이들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작은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것들도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막 무슨 젤리나 뭐 사탕 이런 거 말고 선생님들이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조금 연관이 있는 것들, 아니면 선생님이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데 저기 너무 예쁜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선생님은 어려서 그 하얀 꽃으로 반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만들어 주려고 선생님이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따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반지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하고 이야기하면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시간 때문에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떤 선생님들이 하는데 뭐 도토리, 그러니까 그 탕금대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가봤는데 탕금대에 예전에는 도토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가을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도토리를 막 주워서 그 주머니에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주워서 넣나 물어보면 엄마 갖다 준대요. 근데 그 중에 막 돌멩이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다른 그 나뭇가지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다 도토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씩 이제 가지고 가서 하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도토리 같은 것도 이렇게 갖고 오셔갖고 아이들한테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 아이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그냥 작지만 작은 자연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만나서 반가웠어. 오늘 수업 열심히 잘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냥 에티켓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뭐냐면 조동리 그 선사시대 유적지 탐험이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분들의 수업이 사실 코로나 전에 3년 전에는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어렵고 선사시대 유적을 아이들한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7살 친구들이 어려웠거든요.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막 해서 사실은 조금 가서 활동하는 것들은 미술이나 작품을 만드는 건 재미가 있었는데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동안에 못 하다가 올해 이제 다시 재개를 해서 저희 원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왜 팁을 드리냐면 갑자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는 원으로 찾아오고 2, 3차는 저희가 가는 거였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제가 이제 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선생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세요 했더니 아이들한테 깜짝 놀래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의상을 빨주노초 막 이렇게 해서 5색깔 옷을 하고 막 머리띠를 하시고 막 여기에 막 타잔옷 같은 거 막 걸치시고 막 소품도 준비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뭐 하시는 거 했더니 오늘 첫 만남에서 아이들한테 이해를 좀 주기 위해서 구석기 시대에 막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뭐 옛날에 갖고 다니던 이렇게 뭐 삽이나 막 이런 것도 막 갖고 오시고 해서 아이들하고 짜잔하고 나타났더니 애기들이 갑자기 무슨 인형국 들어온 것처럼 우와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도 먼저 오셔서 바로 수업을 들어가신 게 아니라 막 율동하고 노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가 우가 막 이런 노래를 하니까 애기들이 같이 막 따라하다가 갑자기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바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저기 뭐 선사시대 옛날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바로 이렇게 호기심이 딱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품 이런 것들 갖고 오시니까 애들이 와 이야 하고 이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유적에 관한 거나 아니면 문화재에 관한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미디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대면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저도 교사로서 20년 동안 준비하면서 요즘 부족한 점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노래를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치면서 가르쳤던 저는 그런 세대인데 요즘 피아노를 선생님들이 잘 안 치세요. 그리고 원래 피아노 있는 곳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이렇게 미디어로 틀어놓고 보면 아이들이 미디어 보고 율동하고 기계음으로 노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선생님들한테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그걸 좀 원하면 선생님들이 아마 일을 안 하실 거예요. 피아노를 못 치고, 네,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데 요즘 그만큼 이제 좀 어떤 미디어 그런 시대가 바뀌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의 정말 이런 목소리나 선생님들이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시니어나 이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는 그 교육의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만한 인성 교육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마주보고 하는 교육이. 그래서 선생님들 가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이들하고 잘 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해 무조건. 아, 저 애기는 오늘 또 오네. 지난번에도 울더니 오늘 또 오네. 이 애기는 왜 활동을 안 하지? 아, 저 애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저 아이가 왜 내 수업에 참여를 안 할까? 왜 못하고 있을까? 낯을 가려서 그런가? 아니면 내 수업이 재미가 없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시면 아마 자신감이 이제 훨씬 더 선생님들 증폭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이 존중하는 것과 공감과 배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요즘 사실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존중 그 상호작용에서 사실은 그 마음 읽기를 했잖아요. 너 왜 그러니? 뭐가 문제야? 이랬을 때 아니 이제 선생님들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 작품을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해요. 근데 구경만 해도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울어요. 구경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또 물어봐야죠. 왜 우는 거야? 이러면 친구가 내 거 봐서 싫대요. 그럼 그럼 이제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가 보면 어때? 친구한테 네 작품 자랑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친구가 너 작품 봐서 많이 속상해? 속상했어? 그랬구나. 그 아이 마음을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공감.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그러면 친구가, 그냥 보지 않게, 그럼 선생님이랑 다른 활동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그 아이를 진정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친구 거를 막 이렇게 부시고 다녀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친구 거 부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 거 왜 부쉈어?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왜? 왜가 다 있어요. 그럼 친구 거 미워요. 친구 미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친구는 우리 친구 너무 좋아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친구 거 부수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공감해주면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마음을 열고 친구한테 마음을 여는데 무조건 안 돼.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아이들도 계속 부정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항상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거 끄덕끄덕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랬구나. 너무 멋진 작품 만들었구나. 이야 진짜 너 너무 씩씩하다. 너무 최고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진짜 그날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친구들이 되니까 항상 이해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게 존중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아까 보셨고 지금 이제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를 보셨을 때, 아이들의 생각이나 언어를 존중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같이 하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자꾸만 무릎을 이제 앉으셔갖고 아이하고 진짜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눈높이는 뭐냐면 아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대답을 할 경우
아, 그건 정답이 아니야. 틀렸어. 이게 아니라, "헉, 그래? 정말 기발하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왜? 답이 아니지만 답은 없거든요. 어떤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래. 맞아. 그런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같이 생각해 주는 거. 그것도 이렇게 존중하시는 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 아이들의 생각은 다 맞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항상 마음 읽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요즘 아이들 하면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아동학대 아시죠? 아동학대 그 뭐 출생한 아기들 또 그 신고를 안 해서 뭐 2,000명 가까이 지금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또 힘든 부분이에요.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언어의 표현이 하나하나가 너무 지금 중요하게 돼서 예전에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히는 거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한테 그거 아동학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동학대에서 이제 어떤 신체학대, 그리고 정서학대, 그리고 성적인 또 학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방임하고 유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아동학대로 포함을 하는데, 우리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또 말썽 피울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아동학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한테 손가락질로 앉으세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항상 그러니까 또 아이들한테 가서 뭐 이가 또 마찬가지예요. 머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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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뭐 쓰담쓰담 할 때도 오해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쓰담쓰담했고 등을 토닥토닥거렸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때 선생님이 "나 때렸어." 이러면 때린 거고 등 때렸으면 때렸다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해서 밝히려면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런 터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항상 이 부분이 정말 힘든데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이제 언행, 특히 인제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원에 요즘에 각 원마다 이제 시니어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이제 도움 주시는 인제 할머니들이 오세요. 어떤 청소나 이런 것들을 쪼끔씩 도움이 주거든요. 아이들을 이제 뭐 화장실 갈 때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 이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시니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워낙 지금 뭐 손주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 이런 교육을 다 듣고 오신대 왜냐면 처음에 와서 잘 모르시니까 애기들한테 이제 애기들이 어떤 애기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 에이 할머니 뭐 냄새나."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웃으면서도 "이놈의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놈의 자식 안 돼."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욕했어. 또 이렇게 가서 선생님한테 막 이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당황스럽고 이래서 돌발적인 또 상황에 먼저 아이가 먼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인제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아이한테 잘 이해를 시켰는데 그런 어떤 언행의 표현이 그냥 우발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예전에 어떤 습관에서 나오는 언행이 아이들한테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어떤 그 아이들한테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수업을 하시다 말고 책상을 탁 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했잖아요. 졸거나 이러면 딱 주의 집중하라고 딱 치고 벽을 딱 치잖아요. 절대 아이들한테는 책상이나 발을 선생님들이 교실 바닥을 발로 꽝 차는 게 굉장히 공포를 유시해요. 우리 선생님 진짜 화났어." 이거.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예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그냥 가셔서 아이들하고 항상 웃으시고 목소리 크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면 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물론 화날 일은 별로 없지만 아이들하고 그런 약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좀 해결을 해 주실 거고 해서 그냥 항상 선생님이 애기들 마음을 읽어 주라고 했으니까 그랬구나. 그래.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그런 정도만 해 주시면 되고 안 돼요. 위험해요. 왜냐면
어떤 안전 상황이 또 닥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크게 율동을 크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활동을 하거나 뭘 하다 보면 부딪히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이제 가서 미끄럼틀 놀이를 하는데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는 정말 막 뛰어가가지고 거꾸로 타기를 막 해요. 어떤 아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아이가 있어요. 이럴 경우 선생님들이 안 돼, 위험해,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왜 안 되는지 이야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누구야, 거꾸로 타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친구랑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 이렇게 안 돼요 하는 건 좀 단호하게. 그럼 아이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무작정 안 돼,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절대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데 선생님들께서 왜 위험한지 거꾸로 타기 때문에 부딪혀서 위험해. 뛰면 뛰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여긴 바닥이 딱딱해서 다치면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 때문에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그 결과적인 것보다는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항상 먼저 마음을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공감해 주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첫 그 이미지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하고 이렇게 수업하시는 어떤 그 공감해 주시고 끄덕거리고 이런 정도의 이미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가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해고 가야 될지, 옷은 뭘 입어,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가셔서 선생님 편하게 가시는데 그 대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까 이야기했을 때 인사했을 때도 어떤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목소리로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노래를 정말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노래 있어요. 그런 그 노래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이렇게 불러주면서 같이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꽃반지를 만들어 줄까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오면서 보니까는 밖에 오늘은 눈이 오더라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이 쉬운 주제로 먼저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한테 접근하시면 가장 좋고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한 그 기간에서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한테 호감도나 이런 그 첫인상이나 이런 수업이 너무 재밌다고 하면 또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좁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나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모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다음번에 또 다른 그 타 어린이집에 가셔서 실습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가셔가지고 잘 이제 거기서 또 어떤 돌발 사항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떤 미스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다 보완하시고 하셔가지고 하시면 너무나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진짜 아이돌붐이라는 또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제가 격려해 주시고 너무나도 박수를 보내드렸는데 사실 어떤 그 삶의 그 결정적인 또 시기를 또 이렇게 터닝 포인트로 넘어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무언가를 다시 배워서 아이들이든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지식을 그래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또 교육을 듣고 하시는 건 굉장히 정말 높이 살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선생님들이 어떤 시니어로 들어서는 이 기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또 선생님들의 에너지하고 인성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났는데 어때 선생님들이 지금 뭐 저한테 그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네, 네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내용 중에 네. 그 선생님이 아이를 안아주는 거, 그 네네. 다음에 그 제목 자체가 안아주는 도깨비인데요. 네네. 내용 중에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서로 안아주세요 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네네네. 산책하며 걷기, 손잡고 걷기, 막 이런 것을 아, 했을 때 네. 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 스킨십. 아까 이제 제가 어떤 아동학대의 그런 문제 때문이고 스킨십의 네, 문제 때문인데 네, 선생님이 어떤 그런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킨십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좋은 수업이에요. 스킨십은. 왜냐면 영화들 있잖아요. 어떤 우리 원에 처음 오는 애기들이 3살, 4살 우리나라 나이로 3살, 4살 애기들은 선생님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정이 들거든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근데 하도 아동학대 하니까 제가 아까 그 어떤 터치를 이렇게 선생님은 쓰담쓰담을 해줬다는데 아이는 때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또 헷갈리고 이렇게 되실 텐데 전혀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이 어떤 안아주기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손잡고 걷기. 그러니까 또 이게 코로나 때는 또 손도 잡으면 안 됐잖아요. 아이하고 손도 못 잡겠지만 지금은 어떤 수업의 일환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수업한 내용을 아마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전달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다만 죄송한 건데 이제 남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체육 시간이나 뭐 여름 뭐 물놀이 캠프 같은데 남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는데 손잡아주고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또 오해 사시는 부모님이 사실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또 원으로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굉장히 또 난감했거든요. 선생님은 아이 어떤 안전이나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아줘 주셨는데 왜 애기 이렇게 여자애기 안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기 설명을 다 했던지 이해는 하셨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의 그런 일환으로 안아주기 뭐 그런 게 있어요. 친구 안아주기 뭐 스킨십을 하는 그런 거는 수업적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또, 또 있으신가요? 네, 실습 나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궁금했던 것들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 질문은 아니고요. 네네. 되게 말씀 되게 잘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아이들을 대했을 때 저희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하는 방식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전달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라는 말씀도 좋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랑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거를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걸 구분을 하니까 네네. 의 것들도 이제 본인이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문제 발생의 포인트들에 관해서도 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나 뭐 흥미 유발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되게 말씀 잘해 주셔서 되게 많이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마음을 읽어주고 하면 대안도 자기네가 스스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마냥 아기는 아니고 요즘은 많이 그렇게들 성장하고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사회 정서 프로그램도 많이 접하고 있고 사회 정서 활동이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 박진규 선생님께서 그 손잡고 걷기 마음 이렇게 안아주기도 사회 정서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들 때 인형을 가지고 인형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기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7살만 돼도 친구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는데 친구가 미안해 했어요. 그러면 요즘 애기 바로 나와요. 괜찮아. 친구야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데 미안해 했는데 친구가 사과를 안 받아주면 또 오히려 그거 가지고 선생님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제 사과 안 받아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벌써 그걸 다 알아요.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어떻게 사과를 받아줘야 되는지 괜찮아까지 표현을 이제 받아내야 자기도 또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시면 아이들의 언어가 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이들이 속이 깊고 너무나도 진짜 아이들이 성장했구나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굉장히 해맑아요. 해맑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어른들처럼 막 이렇게 낯설거나 막 텃세를 부린다거나 그런 게 없고 아이들은 네, 아이들 세계에서는 정말 해맑고 너무 네, 착한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른들이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인데 아이들 자체는 너무너무 예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가시면 행복하실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예전에 네, 이제 수업을 갔을 때 말을 아예 네네,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네, 말 아예 한마디도 안 해서 네, 그 이제 4학년이었는데 어쨌든 나이는 좀 많았지만 그 아이 네네,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학교에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놀이를 같이 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저희는 이제 뭐 놀이 같은 걸 할 때 보니까 참여하고 싶거나 이러는 행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관찰해. 네네네, 네, 그러면 그 친구가 말을 안 하니까 만약에 네, 숫자 놀이 같은 걸 할 때 손가락으로 좀 해줄래 하면은 그 친구가 조금 느려도 하는데 네, 기다려주고 이러면 어쨌든 그 친구도 조금 조금씩 참여하는 걸 보면서 좀 네, 기다려주고 관찰하고 이게 우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쉽게 단정 짓지 말고 좀 네, 관찰해보고 네, 기다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어쨌든 애들이 옷을 만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자기 안에서는 긴장을 해소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마라고 해버리면 아이가 다쳐버리는 것처럼 조금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좀 여유 있게 보고 그리고 네. 쉽게 해결책을 찾지 않으려는 노력들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선생님이 제가 못한 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참여를 안 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고, 저희 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 준비 안 됐는데, 계속 막 재촉해도 안 되고, 기다려주고, 항상 참여권을 줘야 돼요. 다른 친구들 한 명씩 다 시킬 때, 물론 그 아이가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제하면 안 되고 누구가 먼저 해볼까? 누구도 해볼까? 계속 하면 그 아이가 결국 뒤에서 손가락이라도 진짜 움직이고 엉덩이라도 이렇게 하거든요. 불쑥날쑥. 하기 때문에 맞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도 항상 네, 배제하지 말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이들의 어떤 네, 그 아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감수성 도 예민하게 반응해 주시는 게 맞아요. 네, 되게 좋으신 생각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그게 꼭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 맞아요. 그럴 때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네,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네. 좌절해서 내가 못해 안 맞아라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아이들 방식에서 어떻게 재밌게 받아들일까를 좀 고민해 보라는 말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도 수업 정말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애기들이 다 안 해요. 그냥 먹는 거에만 관심이 많고 이럴 때는 그냥 막 사실은 이제 교사 스스로가 막 10년 돼도 막 자기가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떤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나 그날의 그게 안 따라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너무 높이 평가했나 아니면 너무 낮게 평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나서 네, 평가를 항상 하셔야 돼요. 메모 두 줄이라도. 그래서 오늘 어떤 평가 잘 된 거가 있으면 서로 같이 공유해 주시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안 됐더라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그런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뭐 선생님들 누구나 다 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100%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저희 5살 애기인데 사실 요즘은 그 아이가 뭐 발달이 늦다 아니면 그 아이가 지금 뭐 어떤 지금 상황이 뭐 그거를 판정 지을 수는 없는데 원마다 가면은 사실은 다른 친구랑 조금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활동을 안 한다거나 진짜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계속 돌아다니거나 친구한테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각 반에 한 명 뭐 아니면은 없을 수도 있는데 원장님들 이제 말씀을 다 공유하다 보면 원마다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 세대 애기들이라서 사회성이 좀 결여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 아까 선생님처럼 단정 짓지 말고 어떤 그 아이의 마음을 읽고 대안책을 이제 줘야 되는데 저희 원도 어떤 애기가 한 명 5살인데 만 3세 왔는데 체육 선생님이 이제 외부 강사 남자 선생님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또 어떤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면 담임 선생님하고는 그나마 애착이 형성돼서 괜찮은데 그 선생님들 수업을 안 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심지어 체육 선생님 얼굴 막 가서 막 머리 막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는데 체육 선생님이
되게 계속 감내하시고 아이를 또 키우시는 아빠다 보시니까 아이한테 계속 이름 불러주고 다가가고 아이가 막 경기하고 뭐 해도 계속 그 아이한테 다음에 또 사탕 하나 주면서 우리 재욱이가 오늘 1등 잘할 수 있지 다음엔 꼭 해보자 꼭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게 또 좀 잘 안 되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이 아이를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생각하는 의자는 아니었고 방석 있어요. 방석이 약간 그 공룡 그림이 있는 되게 특별한 방석을 네, 사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와서 다른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거는 재욱이 방석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누구누구 방석에 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게 공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맨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방석에 가서 계속 앉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 안 앉던 친구가 자리에 앉고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2달 지나서 이제 방석을 선생님이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담임 선생님하고 최 선생님이 같이 노력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아이를 예,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아이를 네, 생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맞아요. 배제하지 않고 참여 안 하고 이 아이가 막 너무 격한 행동을 보이니까 하면 안 되는 이게 아니라 계속 받아주고 힘들구나 선생님이 낯설어서 그러니 알았어 선생님이랑 친해지자 와 선생님은 진짜 오늘 누구 친구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하면서 노력을 하니까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장난도 치고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해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어른들의 어떤 마음과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다려주고 저 아이 왜 그래요가 아니라 저 아이가 어떤 마음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다려주고 저 아이가 좋아하는 게 선생님 뭐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한 가지는 있거든요. 공룡을 좋아하든지 블럭을 좋아하든지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걸 갖고 선생님이 먼저 접근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누구 친구 공룡 좋아해? 선생님 티라노사우루스 좋아하는데 어떤 공룡 좋아해? 막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쳐다보고 나중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친해질 수가 있어요. 네네. 음, 음. 또 있을까요? 네, 너무 네, 네, 저는 네,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네, 작은 것들로 아이들과 친해지는 법에 가서 그걸로 이제 네, 아이들과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에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들 프로그램도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제 네, 막 소품도 많고요. 예를 들어 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누름꽃이라 해가지고 꽃도 있고, 네, 장구라 네, 해서 장구도 있고, 또 우리 네, 진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도끼 머리띠가 있고, 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 작은 등등등의 작은 소품들이 있는데 그 소품들을 활용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해서 아이들의 공간과 시각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또, 네, 또 네, 강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그 20년 동안 경험에서 나왔던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어, 항상 이렇게 얼굴에 웃음을 이렇게 잘 웃으셔야 돼요.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보면은 무서워해요. 낯선 음. 사람들 보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들어가면 일단은 뭐 웃기나 선생님 막 이렇게 애들 하지만 항상 웃으면서 그래 이렇게 친근하게 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환한 얼굴보다 표정이 없는 얼굴보다는 이렇게 첫 인상에 웃고 안녕하세요 하고 상냥한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호감이 좀 가니까 날 편하게 해주니까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는 미소를 갖고 시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 수업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예, 한번 보고 싶네요. 참여해 보고 싶어요. 네.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네. 오늘 이제 김미라 강사님께 한번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이제 쳐주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단체 톡방에도 따로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슈거리 있으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는 저랑 마지막으로 남아서 오늘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고 나머지 네. 분들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늦은 시간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나가는 거야?